314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특별시부터 한번 줄을 쳐보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장이 세종시 그렇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또는 시장은까지만 딱 체크하고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립해야 한다. 자, 저 정비 기본 계획 짜는 거잖아요. 누가 짜냐 했더니 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몇 년 단위로? 10년. 10년 꼭 외워놓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급 이상에서만 짜는 거거든. 군수 없지요? 군수, 도지사도, 경기도 전체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때 시장은 이제 50만 이상 대도시만을 의미하는 이유가 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업무적으로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있지요? 그때는 도지사가 짜라 하지 않은 바에는 안 짜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밑에 내용이 있죠, 내용. 야, 이 우리 도시정비법의 책 보세요, 책. 늦게 온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용이라고 무슨 계획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들 다 못 외우니까 만약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팔자라거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3장 정비법 있지요? 여기서 내용도 엄청나게 큰 것들이 나와요. 어디 공법 전체적으로 말도 못하게 많거든. 그래서 내용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쭉 한번 볼게요. 기본 방향 사업 시행 기간 쭉 나오는데 다 지금 안 해오도 자 9번 10번은 어쨌든 좀 많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9번 있나요? 10번 묶어놓고 자 9번 저 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구역에서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드는 10년짜리 장기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자, 정비 예정구역이 어디다가 서울시에서 지정될지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알 수 있어 없어요? 그거 지금 줄쳤잖아요, 지금.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가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포구는 어디, 동작구 어디, 영등포구 어디, 양천구는 어디라고 예정구역을 계략적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로속에 뭐라고 되냐면은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 자, 정비기본계획 보면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고 그러죠. 예정구역별로 언제까지 정비계획 짤지 그 시기를 다 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큰 2번에 타당성 검토라고 있나요? 모든 걸 하려 하지 마시고 특별시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건 작년인가 재작년 3년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자 여기 있는 이거 몇 년마다 손보라고요? 여기 5년마다 손보자. 진짜 막 이런 거는 떠드는 게 제일 좋아.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손보고 그러죠? 그렇게 자꾸 떠들면서 해야지 외워지지. 여러분 나나 진짜 뇌세포도 없는데 40 중반 넘어가잖아요. 저처럼 40 중반 넘어가고 이러면 뇌세포가 없어져요. 그래서 애들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아니 이제 집안 명절에 다 모이면 조카들 이름 헷갈리죠. 같은 돌림으로 가니까 불러놓고 딴 놈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자, 오른쪽에 3번에 구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있나요? 자, 요것도 1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자, 며칠 이상 주민공람. 자, 이거 짤 때 자, 주민공람 합니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게 이제 주민공람하는 게 좀 이렇게 나와요. 또 이 절차가. 자, 14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그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 제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기고, 자, 316페이지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5번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위 일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자, 거기 지방의회 의견 들으면 돼요. 자,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 정도 딱 해놓고, 그러면서 동그라미 6번은 줄치지 말고요. 위 1 내지 5, 즉 그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할 때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정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박스 하나 나오죠. 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수립할 때뿐 아니고 변경할 때도 주민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가벼운 변경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을 뭐 할 수 있다고? 생략한다. 박스 또 하나 있네. 그러죠? 비업만 한번 보세요. 비업. 법 제5조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한단 말 나오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그래서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하게 뭐 밑에 기본계획 확정고시라고 있나요? 그래서 1번에 한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행정 절차는 항상 나오잖아요. 협의, 심의 뭐 이런 절차가. 객관식 야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 이해하려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밑에 보면 가로 2번에 도지사 승인 있나요? 자, 거기 한번 줄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로부터 뭘 받고 승인 받아야 한다. 그까지만. 자, 여기 대도시 이상에서 야를 짜야 되잖아요. 근데 대도시시가 아닌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만 짜는 거거든. 그럴 때 도지사한테 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서서히 복잡해집니다. 자, 결론 또 좁혀줘야지. 정비 기본계획 나오면 저 시골의 군수들 있죠, 군수. 저 시골 군수들이 뭐들 낫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를, 강원도 전체를 하나의 재개발 기본계획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나 군수 나오면 안 된다 하면서, 자, 요거는 몇 년 단위로? 10년. 몇 년마다 손보고? 5년. 주민공람 며칠? 14년. 오케이. 핵심 키포인트. 자, 그 다음에 5번에 기본계획 고시 보고라고 있나요?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아, 장관 찾아가서 보고한다는 막 그런 것도 어떻게 시험을 내더라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이제 다 수립해서 고시했다면 다음 줄 누구 찾아가서 보고하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님한테 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기본계획 기준 작성 방법 있나요? 이 정비 기본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정해주는 사람은 누구?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시장 다 포함하잖아요. 이걸 도지사가 정할 수는 없지. 전부 다 포함하니까 기준 정해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여러분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짜야 되잖아요. 광역시 관내 몇 년 단위로? 10년.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네요. 내가 또 이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위에 기본계획 고시하라고, 보고하라고 그랬잖아요. 5번에. 5번 동그라미 2번. 누가 짜더라도 국토교통부에 가서 뭐 하라고? 보고. 근데 이걸 수립권자가 이렇게 내질 않거든요. 광역시장이 광역시 기본계획 짰을 때 국토교통부에 보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장관 찾아가서 보고합니다. 아니, 공인중개사들이 실무만 잘하면 됐지. 장관한테 서울시장에 보고한든 뭔들, 여러분 무슨 관심이 있어, 그죠? 진짜 이런 거 적폐요, 내가 볼 때. 그 안희정이처럼 뭐 이번에 금융감독위원장 후보로 올라간 사람 있지요. 국회의원인가 뭐 할 때 여비서 딱 하나 데리고 또 해외 출장 댕겼다며. 미친놈들 아니요? 그거 마누라도 웃기잖아요. 여비서 젊은 여비서 있잖아요. 데리고 해외 출장 5일씩 일주일씩 가면 보내요 그걸? 그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안 웃겨요? 나만 이상한 놈이요?
젊은 여비서 하나 딸랑 데리고 무슨 해외 출장을, 업무상 출장을 일주일씩 가냐고. 그렇죠. 그럼 걔들은 가가지고 국가 세금 절약하려고 방 하나 쓸 거 아니요? 침대는 2개 있는데 쓰겠지만은 방 2개 얻을 것이요? 걔들이 세금 아껴줄 텐데. 뭐 이상한 사람들 많다니까. 그 안희정이 봐봐요. 2번이나 구속영장 때리고 그 아는 불쌍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요. 자, 일단 저런 거 기준은 누가 정해주고? 국토교 정무장관. 일단 뭐 장관이고 뭐고 나발이고 하도 나오니까 그냥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은데 시험 나오니까 못 넣고. 그 다음 318페이지는 더 복잡해요. 이거는 또 정비계획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표준이거든. 그럼 봐요. 서울시에서, 그러죠? 기본계획 짰잖아. 정비계획 짜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자, 특별시, 광역시 애들이 짜놨으면, 그죠? 정비계획 짠단 말이야. 그래서 정비계획 짜는 놈이 구역 지정하는 거거든. 구청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애매한 포지션 돼버린 거예요. 자, 1번.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 옆에 시장 또는 군수인데, 군수 나와 안 나와요? 자, 그럼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 시장, 군수라고 했는데 군수 나오죠 지금? 군수도 또 군수 나름이요. 그러죠? 광역시 안에도 군수가 있어 없어요? 특별시 안에는 서울특별시 하나밖에 없잖아요. 무슨 군수가 있어? 구청장만 있지.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는 구청장하고 인천광역시의 옹진군, 강화군 있다 쳐요. 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 있잖아요. 그 군수, 그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하고 광역시 말고 일반 군수 있지요. 해남 군수, 영월 군수 격이 달라요. 그래서 가로수에 뭐라고 하냐? 광역시 군수는 뭐하고 제외하고 군수래도 일반 군수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넌 얘들 합쳐서 뭐라고 하냐? 정비구역의 지정권 제한은,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고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는 등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16조에 따라 다음 내용 포함하는, 자, 뭘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짜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 야네들이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도 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봐요. 양천구청장 있지요?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하나? 봐요 지금 특별시 광역시 아니요? 여기서는 야네들이 짜서 야들이 지정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청장 있지요? 구청장하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 그죠? 일반 군수까지는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해도 된다며. 이제 해남 군수 재개발 구역 지정해. 그 다음에 영월 군수, 울릉 군수 할 수 있다니까. 인천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 강화 군수, 옹진 군수 어쩔 것이냐? 양천구청장은 그러죠. 그때는 야네들이 야들 찾아가서 좀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장 군수까지 정비계획 짜는 겁니다요. 얘들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 정비계획 입안 수리권자라고. 입안권자, 수리권자 똑같은 얘기. 정비구역 지정권자. 정비계획 짜는 놈이 지정하니까. 그래서 밑에 정비계획의 내용도 있죠. 2페이지나 걸쳐 있네 또. 미연만 줄쳐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여 관한 얘기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열람해 보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 주용도 뭘 지을지, 건폐율은, 용적률은, 높이는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시행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비계획 열람해 보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정비구역 안에 건폐율이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는 얼마까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 얘는 일단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오른쪽 페이지 맨 하단 보면은 동그라미 7번 있나요? 요것도 한번 줄 치세요. 정비계획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누가 정한대요 또? 자, 아까 요 정비기본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계획도 그러죠. 이 많은 사람 커버해야 되니까 이 기준 정해주는 사람은 전부 다 국토
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넘겨보면 320페이지에 이거 새로 만드는 건데 정비계획 위반 대상 지역이라고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요런 데를, 재개발할 때는 요런 데를, 재건축할 때는 요런 데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한다. 참 이런 걸 어찌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은 일단 이 시기에는 impossible, 사자성어로, 사자성어 아니요, impossible 라고 하고 해석은 불가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가만 냅둬요. 예? 자, 일단 이게 또 지금 지난달에 만든 건데 이게 얼마나 속아 웃는 게, 내 재밌는 거 보여줄까요? 저 왼쪽 페이지 박스 있죠? 또 2번에 라 보세요. 라 찾았나요?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 지구에 라고 되었잖아요. 이거 없어졌잖아. 그러죠? 없애놓고 2영 만들 때 넣고 생 난리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최고가 없어졌잖아. 특히 최저고도지구는 의미가 없게 돼버렸거든. 고도지구로만 남겨놨잖아요. 고도지구. 근데 얘 만들 때 또 그거 있는 줄 알고 만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웃기게 됐냐. 불과 한 달 전에 만든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밑에 2번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 있나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 위반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 설명회 및, 자, 며칠상 주민공람 30일. 이거 짤 때도 주민공람 해야 되네. 그러죠? 여기는 며칠상? 또 누가 또 14일? 어디선가 낭낭하게 14일 들었지요? 야는 30일이잖아요. 야가 14일이고. 그죠? 진짜 이게 중개업자하고 진짜 관계 없는데, 이거. 여러분, 가만히 봐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10년짜리 장기 기본 계획이 피부에 와닿을까? 중요할까? 건폐율, 용적률, 정비계획이 더 중요할까? 야, 100%는 중요하지. 그러니까 답을 준다. 14일, 답을 30일. 28일인데! 그러지 말고. 답을 그래야 잘 외워져요. 예? 그래도 곤조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얘기 안 해줬어요? 지난주 수업 듣는데 내가 저 페이지 잘못 부른 거. 야, 내가 그 아줌마들 진짜 기가 세서 죽었어, 진짜. 저쪽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대상포진 후유증이 있잖아, 아직도. 혼미하고 그래요. 내가 좀 다 나가니까 민법생이 지난주에 그거 그랬다며요. 민법생이 감기 걸려면 죽는 줄 했다며, 민법생이. 내 놀릴 때 알아봐서 그 사람이. 사람이 부실하네, 어쩌네 하고 다녔거든요. 아주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서, 이러길래, 어찌 흐뭇한지. 수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왜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있잖아요. 321페이지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에 312페이지 보세요 한 거야. 알았어, 오른쪽 보면 되지. 에이씨, 이런 거야. 에이씨, 페이지 잘못 얘기했다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에이씨, 내가 뭔 저런 욕먹을 죄를 저질렀나. 순간 내가 짧게 내가 뭘, 그럼 내가 그 짧은 순간 훅 성질 올라오는데 3초. 근데 거기서 내가 살짝 웃으면서 이러면 내가 지는 거다. 뭐 품성이 그런 걸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후유증이 있어 그래요. 후유증. 웃으면서 그래서 그럴 때 A씨 할 건 아시지. 내가 이랬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이 A씨 했다는 걸 다 얘기해주고 내가. 응? 웃으면서 이 사람이 A씨 했다고. 그래서 나 지금 충격받아서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늙기 이해해야지. 이러고 하니까 다른 사람 탁 때려보는 거죠.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보복을 응징을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내가 직접 했는데 성질 많이 죽은 거지. 병든 몸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 2, 1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자, 그러면 거기 위에 한번 웃고, 저 영어 좀 해요. 발음이 뭐 상대방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자, 야는 주민공람 며칠? 14일. 야는 30일. 여기 딱 정리하고, 자, 한 장을 딱 넘기면, 자, 322페이지에 박스 밑에 가로 3번 있나요? 이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곳이 나오잖아요. 자, 거기 줄치는 거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고 심의. 자, 오케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가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위에 따라 정비계획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 한 때에는 끝에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지정 내용을 뭐 하라고? 보고하고 일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자, 정비계획에 따라 구역 지정했죠? 그럼 꼭 명심히 하셔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한 내용을 장관 찾아가서 보고할 필요 없다고 가끔 내거든요. 자, 봐요. 결론은 다 보고하라는 얘기잖아요. 정비계획 위반해서 구역 지정하니까. 그죠? 정비계획도 고시하고, 정비계획도 고시하고, 정비구역도 고시하거든. 그러면 이 사실을 장관 찾아가서 뭐 하라고? 보고. 그게 얘네들이니까. 정비계획 짜는 애들. 이 구역 지정했으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 아니요. 야들이 지정했다. 딱딱딱딱 자기 지자체별로. 그리고 그때마다 장관 찾아가서 보고, 중앙정부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봐요.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있나요? 이 불쌍한 얘들은 어떡하냐는 얘기야.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있죠? 보면은 자치구 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합쳐서 가로속에 뭐라고?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에 가서 구역 지정을 뭐 한대요? 신청.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이 동그라미 했잖아. 특별시 광역시 안에 구청장들 군수들 있잖아요. 야들은 직접 지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계획 짜가지고 서울시장님, 광역시장님, 우리 동네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 한다고? 신청 요청은 단어 가지고 문제 안 내니까. 자, 그럼 양천구청장은 신정동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목동 재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지정 못 하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짜가지고 서울시장님한테 가서 구역 지정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복잡하네.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듣는 걸로 일단 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이거는 어차피 이래 하다가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싹 정리하면 그때 조금 확실히 달라지니까. 이거는 지금 어차피 해봐봐야 뒤죽박죽 콩죽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저 밑에 5번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효력이 있나요? 아, 여기는 이거예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죠? 정비계획 짜가지고. 그럼 이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지가 돼요. 그래서 자 볼게요. 1번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다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 국토법 52조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항은 같은 법 50조에 따라 자 끝에 줄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이 얘기예요. 정비계획이 짜져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고 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돼버리는 거야. 즉 국토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짤 필요가 없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배웠잖아요. 그 내용 몇 가지? 찾아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6가지 떠들다가 잘하고 그랬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구역 4개,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 지정할 때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면 그 동네는 저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 국토법의 지구단위 쪽에서 그 조문이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조문들이 있잖아요. 소가 웃는 조문. 정택이 10년. 기억나요? 정비구역 지정돼가지고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경과된 곳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라고 됐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봐봐요.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순간 지구단위 계획구역 됐는데 국토계획법에 갔더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동네 전부나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끝난 지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되고 이래 됐잖아요. 그거 없어야 되지. 아직은 그런 대화가 좀 그러면 일단 스탑하고 저 눈치가 구단이요. 욕하는 건요 아무리 작게도 다 들리더라고요. 에이씨 이렇게 하면 해봐요. 그냥 오늘은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 동네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오케이. 그렇게만 별도로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고 임대주택 건설 이런 것들은 지금 할 거 없고 자 326페이지를 보면은
4번에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라고 나오나요? 요거 있잖아요. 요걸 짤 때 안전진단 하거든.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야 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를 안 짜요. 야 짜면서 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짜라고. 그래서 보면 위반의 제한 나오죠. 토지 등 소유자는 줄 딱 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하라고 뭘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아니야 326페이지. 326페이지 박스 바로 위에 4분의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정말 친절합니다. 순간 길 잃은 양을 한 마리 발견해가지고 그 양 데리고 온 길입니다. 진짜 참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별 좋은 말을 다 써먹습니다. 나 한 마리 양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러잖아요. 요새는 바뀌어야 돼요. 양 한 마리 냅둬야지. 늑대한테 뜯어먹힐 때 나 한 마리 데리고 가야지. 한 마리 잡으러 가다가 나 한 마리 다 놓치잖아요. 자,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정비계획 짜는, 즉 정비계획 구역 지정한 사람한테 가서 정비계획 짜달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자, 박스의 기억만 15조에 따라 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아니하거나라고 됐죠. 아까 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두 개만 줄쳤잖아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 그죠?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해서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이 포함한다고. 그럼 마포구에서는 7월 1일까지 정비계획 짜라고 여기서 정했는데 서울시에서. 근데 이 정비계획을 안 짠단 말이에요. 7월 1일까지. 그럼 토지등의 소유자가 가서 왜 정비계획 안 짜냐고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짰거나, 그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란 말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짜라고 안 정해버렸어. 그러면 토지등의 소유자가 가서 정비계획 짜라고 라고 뭐 할 수 있다고? 제한. 요즘 예전에는요, 작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있다. 지난 지 1년이 가도록 안 짤 때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 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되지 않는 경우란 말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짜기로 했는데 그 기간 지나도록 안 짠다는 얘기지. 작년에는 그 기간 지난 지 1년 가도록 안 짤 때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애버렸다. 그래서 정비계획 안 짜면 일단 결론은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가서 서울시장 이거 짜라고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나와줘야 재건축할 때 이 제한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 사람들이 10분 이상 동의서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운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있죠. 줄 치세요. 이제 안전진단 가끔 시험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 세 개 사업 중에 안전진단은 재건축만 해요. 왜냐하면 야가 아까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건물이라고 밀집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준공 연도가 같거든. 야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상가 건물, 공장,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 세 놈 중에 이놈만 합니다. 그 다음 또 안전진단은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할 때 있죠. 위반. 옛날하고 달라. 옛날은 구역 지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안전진단 부결돼 버리면 구역 지정한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안전진단 먼저 해가지고 짜야 되겠다. 그리고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5조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됐죠. 누가? 그러지. 야네들이 하는 거예요. 위반권자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하는 거예요. 자, 안전진단 들어가는데 동그라미 2번 뭐예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위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해야 한다 놓고, 자, 이 경우 정비계획, 거기서부터 줄 치세요.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자, 원래 얘들이 비용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야들한테 가서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한테 돈 내라고. 그래서 박스에 기억만 줄쳐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아까 토지등기 소유자가 왜 안 짜나요? 이거 짜라고 제한한다가 있었죠 아까?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동의 얼마? 10분 이상 동의 얻어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는 경우, 거기에 박스 안에 또 색깔도 있는데 그것도 진하게 한 것은 무엇이가 있는 거지. 뒤집어 얘기하면 서울시에 가서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 그러죠? 토지등기 소유자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의 얼마 얻으면 가능하다고. 아파트 단지 입주자 10분 이상 동의 얻는 거예요.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동의 바꿔놓고 2분의 1 과반수로. 자, 10분의 1 이상의 우리 동네 도장 받으면 정비계획 위반권자 찾아가서 안전진단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돈 너희들이 내라 이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서 내는데 그 박스 위에 그래 됐죠? 박스 위에 이 경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드는 비용을 실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원래는 이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직접 돈을 대서 한단 말이에요. 토지등기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러면 돈 네가 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는데 그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특별자치시 등등 시군 구청이 정비계획 위반권자 다 구청장도 있으니까 넌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제에 따라서 요청일로부터 자 며칠 내 3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이 내겠죠. 자, 그럼 토지등기 소유자가 10분의 1 이상 도장 받아가지고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가서 요청했죠 지금. 그럼 이 아내들 며칠 내 30일 내 할까 말까 해서 결정을 통지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짜 뭐 신경 안 써도 한 장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가로 2번에 안전진단 대상 있나요? 야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됐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겠네. 단지 안에 건축물이라고 됐죠. 그러면 그 안에 아파트뿐 아니고 상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요. 통지 포괄하잖아 이렇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대요? 요 박스에 4개 있죠? 그거 잘 나와요. 거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 안 할 수도 있다. 아, 딱 봐도 기억, 1번 보세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 붕괴돼가지고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거야.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됐네요. 1층에 부부싸움 하다가 35년 된 아파트 아니요. 부부싸움 하다가 애들 아빠가 가스통 터뜨려 버린 거예요. 화재 났잖아요. 폭삭 가라앉았어. 그러면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해야 돼요?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돼가지고 신속히 재건축해야 되는데 망치 들고 다니면서 멀쩡해? 멀쩡해. 입주자들이 나 같은 망치 빼앗아서 그는 머리통을 깨버립니다. 안 해도 된대잖아. 말이라, 그죠? 당연히 안 해도 되지.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붕괴됐다니까요. 붕괴돼가지고 신속해야 되는데 숨 막혀가지고 다 끼어 있는데 안전진단 하러 왔어요. 어때요? 살만해요? 2번도 주택의 구조 안전상 딱 봐도 판단이 되잖아요. 사용검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인정한대잖아요. 구청에서 인정했어.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를, 자, 예를 들어 75% 이상만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으면 된다 라고 인정할 수 있지. 그러면 그것까지 딱 충족했다. 나머지 안 해도 되잖아 이거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정비,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이라고 됐죠. 이 부분은 멀쩡한 건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기반 시설 도로를 만들어야 돼 라고 때문에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있잖아요. 이거 멀쩡하다 나든 철거해야지. 야들은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지. 그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진단 굳이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제가요 진짜 속아 웃을 내가 객관식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보면은
뭐 딱 봐도 문장이 이거 안전진단 하면 안 되지 나오잖아요.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천재지변으로 주택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래놓고 있잖아요. 누가 인정했대요 지금? 위반권자라고 됐잖아요. 그죠? 여기 짜가지고 막 간다 했으니까 야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거요. 천재지변 붕괴돼가지고 쫙 가다가 이래가지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 없다고. 야, 그걸 그렇게 바꾸나? 그러죠? 숭악한 놈들.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아까 잘 봐봐요.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직접 짜가지고 직접 지정해도 되고 그러죠.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짜서 요청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정해달라고. 다 포함한다니까요. 그러죠. 위반권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청에 대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청, 서울시 같으면 구청에서 볼 때, 야, 천재지변 이거 난리 났다. 이거 화재 등으로 신속히 해야 되겠다. 라고 인정하면 구청에서 안전진단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분의 1번 한번 볼게요. 실시 여부 줄칠 건 없고 일단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마감 등을 다 심사해가지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면 다음에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안전진단 의뢰한다는 거 박스 3가지 나오죠 지금. 기억의 끝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줄 한번 치고 니어는 안 나와. 왜냐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고 들어가 버리니까. 디귿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런 데에다가 구청에서는 네가 하라고 한다는 얘기에 돈 줄 테니까. 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둘 중에 하나는 꺼내놓고 등을 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다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위일에 따라 안전진단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줄쳐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등에서는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정비계획 위반권자하고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에게 뭐 하래요? 자, 그러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정했을 거 아니야? 적법조절 거쳐 다 했겠지? 그러면 안전진단 하기 위한 위반권자 있잖아요. 야들하고 많이 요청 들었잖아요. 요청한 놈들한테 결과를 통지해 주라는 얘기예요. 알게. 아까 토지 등의 소유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권자들 있지요? 야들이 여기 가서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잖아요. 동의 얼마 얻으면? 10분의 1. 걔들한테도 간단히. 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4번 이제 한번 거기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 이제 볼게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결과하고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비계획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짜야 되겠다 할 때 안전진단 결과만을 고려하여 그러면 안 되죠. 안전진단,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짤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합니다. 자, 일단 그까지만 일단. 그 다음에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하는 것은 다음 달에 하면 되고 한 장 넘기셔요. 330페이지 하단에 정비구역 등 해제 있나요? 자, 정비구역의 해제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334페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334페이지 보면은 정비구역 안에 행위제한 있나요? 자,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개발법하고 똑같다 그랬죠? 정비구역 묶이면 조만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1번 정비구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문수 등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줄치세요. 또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박스에 기억, 건축물 건축 등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의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쌓아 놓는 것, 중목의 벌채 식재 나오죠. 집 짓고 물건 사고 토토토 플러스 벌채 식재까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맨 밑에 허가 예외 있나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일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딱 봐도 똑같거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거 나오죠.
허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저 경미한 행위 나오는데 기억 나오죠? 농사 짓기 위한 간이공작물에서 비닐하우스, 양잠, 고추건조, 버섯재배, 종업이 쭉 나와요. 농사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허가 받고 안 받고. 똑같은 게 니은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속 채취하는 것.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 쌓는 것.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받고 안 받고. 그러죠? 이건 지금 딸딸딸 안 해도 돼요. 아, 정비구역 묶이면 이러한 재산권 행사는 올 스톱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관상용 중목. 임시로 팔아먹으려고 심어 놓잖아요. 그런 거는 허가 받고 안 받고. 그런데 옆에 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허가 받으라. 하지 말라고.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일단 결론은 정비구역이 묶이면 건축물 건축 등등등등 벌채식재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역 지정에서 철거하는 줄 알고 있다가 경기가 안 좋아져요.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부담금을 1억을 내요. 이거 부담금 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부담금 안 내는 방법, 1000세대를 재건축할 때 여기다가 1200세대를 지으면, 그러죠? 200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니까 이문은 남겠죠. 거기에 만약에 한 500억 생겼다. 그러면 조합원들의 부담금 확 줄지. 만약에 1:1 재건축이란 말 나오거든. 1:1 재건축하면 이런 일이 없지. 예를 들어 34평 단일 한 평이다. 용적률에 변화가 없다. 종상향이 안 됐다. 1000세대. 34평짜리 1000세대 지어야 돼. 그러면 부담금 고스란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억 5천씩 막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인 상태에서 아파트 지었는데 25년 뒤에 3종 일반 주거로 바뀌었어. 용적률이 50% 늘었죠. 그러면 새로 지을 아파트가 확 늘어난 거지. 그러면 그 50%만큼 예를 들어 200세대 지었다. 그 일반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헐 덜 들지.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들이 3억짜리 아파트인데 3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6억이 됐다. 초과이익 환수제 하는 게 6억에 3억이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럼 부담금이 만약에 1억 들었다 치면 그럼 2억 생긴 거잖아요. 이익의 50%를 국가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논란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빨리빨리 시행해, 빨리빨리 추진하자 하고 강남에는 오히려 또 뭐라고 하냐. 차익이 없도록 하자. 내부 자재를 막 고급으로 써가지고 비용을 확 높이자. 아파트 짓는 걸. 그래서 이익이 안 남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그럼 강남의 아파트 20억짜리 딸랑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이렇게 사람 괴롭히나 이런 아파트 고민. 딸랑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딸랑 20억이래요. 강남 아파트 드디어 평당 분양가 5천? 끄는 거는 옛날에 7,800, 8천 나왔단 말이에요. 한 평에 드디어 1억대 아파트 나오면 새 아파트. 위치 좋고 막 고급으로 지으면 그러면 24평마다 24억이요. 그러죠? 짜만한 데 들어가서 사면서 24억이요. 그럼 그냥 저 멀리 가서 편하게 살겠구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건축할 때 구역 지정됐잖아요. 구역 지정됐을 때 뭔 얘기하다 일리 갔지? 이 부담금? 이게 국제 경기 안 좋아가지고 엉망되잖아요. 그러면 사학 들어가서도 안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 이거 없었어요. 정비구역 풀어달라는 게. 그러면 정비구역을 풀어버린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묶이면 좀 전에 나왔잖아요. 행위제한.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풀자 하는 제도를 몇 년 전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풀어버리는 제도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요새는 이것이 잘 돌아가요. 그래서 두 장 앞으로 가면은 30페이지 하단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 있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 있잖아요. 3, 23, 23, 5 기억나요 이거? 3, 23, 23, 5 그 숫자들 있잖아요. 요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합니다. 푸는 거예요. 좀 중요한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왼쪽 하단 다시 볼게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됐잖아요. 정비구역 지정한 놈이 풀으란 얘기예요. 오른쪽 페이지 박스 나오죠? 자, 기억은요.
예정지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정비 기본계획 짤 때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인 범위를 넣고 그러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지 지정되면 예정지를 지정하거든요.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아까 규제를 받았잖아요. 건축 등 금지된다고. 예정지만 지정돼도 건물 짓는 거하고 지분 쪼개는 거 있죠. 분할. 이거 3년 동안 못하게 하거든. 예정지만 지정해도. 그래서 예정지를 푸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보면 정비 예정구역이란 말 나왔죠. 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 등등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정지 지정하고 몇 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신청 안 하면, 그러면 예정지 푼다 하니까 예정지 푸는 것은 예정지를 해제하고 그럼 숫자 하나만 기억하면 몇 년? 3년. 중요한 건 2번에 니은의 가나다라거든요. 니은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조합 시행한다. 자, 거기 가번하고 다번하고 묶어놓고 아마 옛날 책에도 그래 돼 있을 거예요. 가하고 다, 나하고 라를 묶어놓으면 훨씬 공부하기 쉽다. 가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답니다. 몇 년이 가도록?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 재개발 재건축할 때 몇 년이 가도록? 2년. 안 올라오면 해제해버립니다. 답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또 몇 년?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네. 자, 그럼 결론은 보세요.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내 추진위원회 안 올라온다.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 2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 2년. 나번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또 몇 년? 3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 안 한대요. 단 가로치고 줄쳐야 돼요. 331페이지 맨 위에 박스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몇 년 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라? 3년. 라번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또 몇 년? 3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 안 한대요. 복잡하네. 그러죠? 자, 일단 디귿까지 망가진 김에 확 망가져야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라고 됐죠? 여러분, 재개발 있죠, 이거. 조합 설립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20인이 안 되면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소규모 재개발. 에? 조합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뭐 추진위원회 이런 말이 없잖아요. 재개발 사업 소유자가 하는 경우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5년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 보면 중간에 가로 4번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라고 또 있나요? 이건 또 뭐냐면은 알아서 해제할 수도 있다. 아까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재량권을 좀 줘요. 볼게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박스를 보니까 자, 일단 기업 정비 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 또는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거는 체크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얼마 이상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 자,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동네가 묶였죠. 정비구역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토지 등의 소유자, 동네의 재개발 대상 주민들, 재건축 아파트 가진 사람들 있죠. 100분의 얼마 이상의 30% 이상만 도장을 찍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한테 가서 우리 동네 풀어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되지. 주민들이 와서 하니까 무조건 풀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100분의 얼마 이상? 30 이상이 와서 도장 받아가지고 서울시장 나오라고 그래, 부천시장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로 딱 갖다 놓고요. 한 장 넘어가고 두 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337페이지에 본론이 나옵니다. 이거 하려고 이렇게 몸푼 게 이렇게 많은 거요. 자, 정비사업 시행에서 먼저 시행 방법이 나오죠. 그러면 한 장 넘어가면 338페이지에 시행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사업을 하는지가 먼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 조문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조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거 있죠. 아까 3년, 23, 23, 5. 그걸 그때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조합이 펼쳐져야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럼 찬물 한 잔 또 묻고 시간은 금방 가잖아.